이온화 에너지 알 차례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했어? 유료 유효했잖아. 그리고 원자반지. 원자반지름, 그지? 그거 하기 전에 주기율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금속성 그리고 비금속성 이런 거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치? 자, 금속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양이온이 되게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이쪽으로 갈수록 그죠? 왼쪽 아래 그치? 이리 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 금속성이 커진다는 건 무슨 뜻? 양이온이 되게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지?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 이리 갈수록 커진다. 비금속성은 무슨 뜻? 네,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죠? 예,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유효액전하고 원자반지름 주기성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뜻일까? 이온화 에너지. 책 보지 말고, 생각을 하는 말이야, 생각을. 이온화가 될 때 나오는 이온화가 될 때, 하여튼 여기 써있는 말로는 이온화가 될 때, 하여튼 관련된 에너지다 이런 얘기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양이온이 될 때, 근데 그냥 양이온 아니고, 그냥 전자를 한 개를 잃어버릴 때, 이런 얘기예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있으면, 얘가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될 때 관여하는 에너지 이런 뜻인데 이 관여하는 에너지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 흡수할까 방출할까? 방출. 방출. 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어쨌든 결론은 외워놔야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가지고 책상 속 깊숙이 처박아 놨어. 근데 동생이 어떻게 그걸 알고 이거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누나야 이거 나 줘라. 자, 그냥 줘? 절대 아니지, 그치? 나한테 필요 없는 거여도 그냥은 안 준다 이런 얘기야. 하다못해 뭐라도 좀 뜯어내야 되겠지. 다시 생각해보자. 누가 얘한테서 지금 전자를 한 개 뺏어갖고 이렇게 만들려고 해. 그냥 줘? 아니다 이런 얘기라. 그렇다는 얘기는 대신 뭘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양이온이 될 때, 즉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는 에너지다? 흡수하는 에너지다. 오케이?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언제나 흡수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한테 에너지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줘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생각해보자.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면 그 대가는 조금만 받아도 되겠지. 근데 나한테 꽤 중요한 물건이고 꼭 써야 되는 물건이면 어떻게 돼? 이거를 주려면 좀 대가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이거를 내가 전자 하나를 내어놓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에너지를 조금만 받아도 내어놓을 거고, 그게 아니라 난 지금 전자를 내어놓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누가 전자를 뺏어간다. 그러면 그 대가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자, 전자를 내어놓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리고 불리한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로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전자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좀 더 좋은 일이잖아.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다? 작을 거다 이런 얘기지. 반대로 이쪽에 있는 애들 17조 원소들 뭐라고 불렀지? 17조 원소들? 할로젠, 그지? 할로젠은 전자를 얻어서 빨리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야 되는데 누가 전자를 하나 뺏어가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대가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같은 주기에 이쪽부터 시작해서 1족, 2족, 13족, 14족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다? 점점 커질 거다. 그지? 이쪽에 있는 애들이야 전자를 잃는 게 더 나은 애들이니까 이온화 에너지 조금만 받으면 그냥 전자를 줘버릴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야? 웬만하면 전자를 잃으면 안 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결론은 그거야.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즉 전자를 한 개 잃어버릴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 이온화 에너지는 1족이나 2족은 아주 작은 값이 될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16족, 17족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다?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를 몇 개, 얼마큼 떼어내면 돼, 그럼? 1몰. 그죠?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야 양이온이 될 거 아닌가. 그죠?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어떻게 하는 에너지다? 흡수하는, 그죠? 흡수하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흡수하는 에너지. 얘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플러스가 될 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옥텟 규칙을 생각해보면 마그네슘은 보통 이렇게 되잖아.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할 땐 이게 아니라 요때의 에너지를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 1몰을 떼어낼 때니까. 그지? 물론 얘가 안정적인 2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도 에너지를 줘야 되고 이때도 에너지를 줘야 될 거예요. 이때의 에너지와 이때의 에너지의 크기는 좀 다를 거야. 그거는 좀 이따가 생각을 해보자고. 어쨌든 간에 전자를 1몰 떼어내서 플러스 1짜리 양이온이 될 때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일반적인 경향성은 일단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것이다.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될까? 같은 세로줄에서는 아까 여기서 보면 금속성, 즉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다는 얘기야?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지.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일까?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1이 내려갈수록 작아질 거고, 그죠?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네. 주기율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커질 거다? 오른쪽 위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네.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3분의 1 했습니다. 아직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2가지가 남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 중요한 거 2가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에서 이런 경향성을 보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1쪽, 예를 들어서
우리 3주기를 기준으로 해보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죠? 규소,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어떤 모양이냐.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는 사실인데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의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더라. 그 다음에는 또 별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증가를 했어. 얘하고 얘까지. 근데 이놈으로 가니까 또다시 이온화 에너지가 툭 떨어지더라. 그리고 여기로 가면 또 이온화 에너지가 쭉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가 되는 건 어디야? 2족하고 13족 사이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것보다 여기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게 좀 더 쉽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것보다 여기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게 더 쉽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지금 2족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낸다는 건 우리 오비탈 이론을 생각해보면 어디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지? 지금 얘네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어? 3s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이 상황이네. 맞죠? 여기에 있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어때? 얘는 3s에 2개, 3p에 1개 이렇게 있는 전자란 말이지. 어느 전자를 떼어내는 거다? 요 전자를 떼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s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주로 어디에 있는다 그랬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랬지. 근데 p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 그치, p오비탈이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겨서 원자핵 주위보다는 원자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야. 어떤 게 떼기가 쉽다? p오비탈에 있는 게 전자를 떼어내기가 훨씬 쉽다. 왜? 원자핵에 가까우면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서 쉽게 떼어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s오비탈에 있는 전자, 얘도 s오비탈에 있는 전자에서 떼어내는 거니까 얘보단 얘가 떼어내기가 어려워. 왜 어려우냐? 일단 이렇게 가면서 유효핵전화는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핵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떼어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으로 넘어갈 때는 유효핵전화는 증가했지만 전자가 어때?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를 떼는 게 아니라 원자핵에서 좀 멀리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유효핵전화 증가한 거에 비해서 얘는 떼어내기가 오히려 쉬워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이놈보다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쪽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쪽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건 그러니까 p오비탈이 아니구나. 15번 이내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건 p오비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전자가 p오비탈에 4개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p오비탈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느 경우가 더 안정적이냐 하면 바로 이 상태가 더 안정적입니다. 3개의 p오비탈에 전자가 균등하게 들어있을 때 보다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떼면서 불안정한 상태로 가고자 하는 거고 얘는 뭐야?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빼면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전자를 떼어내는 게 좀 더 쉬워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지금 얘기한 거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아무래도 그 금속 쪽이 좀 더 적은 에너지를 필요를 할 거고, 비금속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쭉 증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이런 모양을 그리더라. 이 모양을 그리는 이유는 여기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차이점이었고, 이쪽은 P오비탈에서 어떨 때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오케이. 나머지 한 가지 나눈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놈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서 마그네슘 플러스가 될 때 이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에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서 이렇게 만든다. 이것도 어쨌든 전자 하나를 떼어내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잖아요. 얘도 역시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를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E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를 E2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둘의 값이 같을까? 아니면 다르다면 어느 쪽이 더 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2번이 더 크다. 왜? MG 플러스는 조금 불안정할 테고 불안정할 거다. MG 플러스가 제일 안정할. 아, 얘가 제일 안정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보다 얘가 더 클 이유가 뭐지? 안정한 상태로 가니까 에너지는 조금만 있으면 된다? 아니잖아. 더 크다며 이게. 아, 2번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 얼만큼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라고. 그지?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인데 전자를 떼어내는 걸 방해하는 게 누구야? 전자는 원자 안에서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 원자핵이랑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하잖아. 그 인력을 이겨내야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단 말이지.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핵이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힘이 크면 클수록 떼어내기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력의 차이가 날까? 자, 원자핵의 전하량은 어차피 얘가 12번이니까 플러스 12 플러스 12인 건 똑같다 이런 얘기지. 근데 전자가 느끼는 원자핵의 전하, 즉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됐어? 주변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잖아. 전자들이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힘을 방해를 하지. 뭐라고 불렀어 그거를? 그치, 가려막기 효과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자,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야? 전자의 개수라고. 원자핵의 전하량은 어차피 똑같은데 전자의 개수가 얘는 12개가 있었고 얘는 11개가 있단 말이지. 가려막기 효과는 어떻게 될 거다? 어느 쪽이 더 크다? 전자가 많을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잖아.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핵 전하, 유효핵 전하가 작아진다는 얘기라고.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유효핵 전하는 어느 쪽이 더 크다? MG 플러스. 얘가 더 크다. 유효핵 전하가 더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인력이 더 세다는 얘기고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클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떼어내기 어려우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주어야만 떼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단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 아니야? 괜찮아? 자, 핵전화랑은 똑같고 가려막기 효과 차이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이놈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지. 원래는 얘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인데 강제로 얘를 저기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서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이때의 에너지는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자, 얘를 이렇게 써보자 이거야. 당연히 크겠지. 당연히 클 텐데, 자,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전자 2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이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렇게 떼어내서 여기로 왔어. 그러면 그때는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얘를 다시 떼어내서 이제 이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의 마그네슘 이온의 상태는 전자가 이런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제3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여기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겠네. 자, 눈으로 딱 봤을 때 얘는 어떻겠어? 얘네들에 비해서 대단히 어려워졌겠지. 그치? 왜냐하면 일단 거리가 차이가 나잖아. 얘네들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었던 놈의 전자를 떼어내는 건데 이번에는 뭐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야 돼. 당연히 인력은 얘네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졌을 것이다. 인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계산된다 그랬지? 전자기력 F가 K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는데 거리가 짧아지면 힘은 그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떼어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 이온화 에너지들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값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500이다 라고 하면 이놈의 이온화 에너지는 한 1000 정도 돼요. 한 2배 정도 커진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놈의 이온화 에너지는 한 8000 이런 식으로 커져요. 난데없이. 그러니까 2배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8배 이렇게 튀어오른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난데없이 커지는 건 언제 이렇게 될 것이다? 전자껍질이 바뀌어져서 안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그러한 이온화 에너지는 앞에 애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죠? 전자껍질이 난데없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E1, E2, E3 이렇게 갔는데 난데없이 얘가 왕창 커졌다 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야. 얘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겠어? E3에서 E로 넘어갈 때 전자껍질. 전자껍질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는 얘기야? 3개. 3개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자, 얘를 보고 이놈은 원자가 전자가 3개인 그러니까 13조 원소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랑 그렇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의 차이는 수치로 표현됐을 때 눈으로 보면 얘네들은 한 2배 정도씩 뛰어간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작으면 5배,
크면 10배까지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학교 시험을 보는데 문제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갑자기 확 뛰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찾으면 거기에서 딱 자르고 얘의 원자가 등자는 몇 개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제1, 제2, 제3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하나씩 떼어가면서 나오는 이온화 에너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낼 수 있다? 그 원소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책을 보자. 책을 보면 지금 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 보어 모형을 공부를 했으니까 보어 모형에서 전자가 여기에서 다음 전자 껍질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전자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무한대 위치까지 날아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여기에 무한대인 지점에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여기다 그러면 얘한테 필요로 하는 이온화 에너지는 이만큼의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가? 자, 여기에 에너지가 이제 이 이온화 에너지랑은 좀 다르죠. E1, E2 원래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여기에 E3 그러면 E3는 원래 마이너스 K의 3의 제곱분의 1 이런 값이잖아. 그러면 이만큼이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495k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495kJ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온,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냥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꺾여졌다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책에서도 대체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유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증가해서 떼어내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얘기지. 같은 족에서는 아까 그려놓은 거 지워졌네.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왜 작아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쉬워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확대경 이래가지고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2족이 13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더라. 그리고 15족이 16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더라. 그 이유는 2족 13족 사이에서는 S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느냐 P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족과 16족 사이에는 P오비탈에서 3개의 P오비탈에 균등하게 분배된 놈이 좀 더 안정적이더라. 그러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씩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마그네슘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 플러스가 될 때, 2 플러스가 될 때, 3 플러스가 될 때의 각각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1, 제2,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근데 제1보다는 언제나 제2가 크고 제2보다는 언제나 제3이 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전자 껍질이 바뀌는 순간의 이온화 에너지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자, 거기 탐구자료 창을 보면 A라는 원소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496, 4562, 6910 이런 식으로 가네요.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한 10배 정도 증가를 했죠. 이거를 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다?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다. B는 738, 1451, 7733, 1542 이랬으니까 얘는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어디다? 2하고 3 사이다. 그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C를 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얘는 3개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예. 오케이. 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개념 확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이랑 내신 만점 문제 아직 안 풀어본 애들 있죠? 걔네들 다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